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토요미스테리 UFO 특집편을 보고 계신데요. 1편에서는 51구역 폭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UFO나 외계 생명체에 대한 본격적인 궁금증이 폭발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공식적으로 UFO가 최초로 보고된 것은 1947년 6월 워싱턴주 레이니어 국립공원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처음 보는 비행물체 무려 9대가 목격되었습니다. 당시에 개인 비행기를 몰고 있었던 사업가 케네스 아놀드 씨가 이걸 발견하게 됐는데 갑자기 나타난 비행물체에 그도 깜짝 놀라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이 하늘을 나는 모습과 형체가 너무나도 생소했다고 합니다. 당시 항공기술로 날 수 있는 그 비행 속도보다도 약 두세 배 정도 더 빠른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마치 수면 위를 나는 접시 같다고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순간 정말 뿅 하고 눈앞에 나타나서 9대의 비행물체가 한 줄로 늘어서더니 소위 편대 비행을 하게 되고요. 그는 너무 이제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비행기를 가지고 이 비행 접시를 뒤쫓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천천히 안정적으로 날아가던 이 9대가 갑자기 뒤에서 아놀드가 따라붙게 되자 일제히 속도를 내더니 처음에 뿅 하고 등장한 것처럼 순간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194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처럼 막 엄청난 기술의 스텔스기 같이 순간 딱 이동하고 막 이런 기술이 전혀 없던 때죠. 그러니까 이런 비행을 완전히 처음 본 아놀드는 넋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마침 자신과 수신 중이었던 관제탑 근무요원에게 이 목격담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이후 그의 이야기는 일파만파 퍼지면서 바로 다음 날 그가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언론에 공개하게 됩니다. 자, 그가 이제 자신이 본 어떤 그 비행 물체의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아놀드와 그가 이제 주선한 인터뷰 자리에 있던 한 AP통신의 기자가 그가 어떻게 생겼나요? 라는 말에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묘사를 했겠죠. 그 말을 인용해서 최초로 비행 접시라는 당시에는 신주어가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UFO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절인 거죠. 그런데 이 케네스 아놀드 목격담이 정말 대서특필이 됐고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이래 이상하게도 이거하고 비슷한 보고가 미국 전역에서 잇따릅니다. 특히나 아놀드가 목격한 이래 며칠 후입니다. 1947년 7월 3일 미국 뉴멕시코 남동부의 작은 마을 로스웰이란 곳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농장 주인 윌리엄 맥브레즐, 그가 자신의 딸을 데리고 주변에 이제 가축들을 옮기기 위한 좋은 장소를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아주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뭐랄까요? 비행기 잔해처럼 이렇게 보이는 어떤 금속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반짝하는 파편들이 이런 황무지 같은 곳에 막 잔뜩 떨어져 있던 겁니다. 저게 뭐야? 놀라기도 했고 또 낯선 것에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가 이 파편들, 잔해들 가까이에 다가갔는데 곧이어 이게 평범한 물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는 차를 몰고 로스웰 시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역 보안관, 그의 이름이 조지 윌콕스입니다. 보안관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관이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 떨어져 있는 잔해들을 한참 바라봤죠. 근데 도대체 이게 뭔지 무슨 물건인지 답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해결을 못한 채 결국에는 근처 군부대가 있었는데 로스웰 육군 항공대에다가 우리가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윌리엄이 이걸 맨 처음 발견했다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 이보다 10시간 앞선 7월 2일 밤 9시 50분경에 로스웰에 살고 있는 댄 월모트 부부가 현관 앞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밝은 이 원반형 빛이 동남쪽 하늘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너무 이 낯선 광경에 두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보고 있는데 얘가 동남쪽에서 와가지고 북서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더니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지고 이게 떨어진 지점에서 강력한 폭발음을 냈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우리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라고 군부대가 연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를 받고는 509 폭격부대 정보국의 제스 마셀 소령이 자신의 측근들을 데리고 이 잔해가 있다는 곳으로 와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어쨌든 그들은 군인이니까 위에서 명령을 받은 대로 이 잔해들을 수거를 해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상관인 블랜차드 대령에게 이걸 보여주게 돼요. 저희가 이런 물건이랍니다. 그래서 이 파편을 막 검토한 대령이 또다시 이 밑에 있는 월터 하우트라는 중위를 불러서 야, 이거 지금 이거 발견된 거 이거 미확인 비행물체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라 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나중에도 나올 인물들인데요. 그 제스 마셀이라는 사람은 가서 물건을 수거해 왔고 위에 사람한테 보여줬는데 위에 사람이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를 맡고 있었던 분이래요. 월터 중위한테 가서 야, 이건 미확인 비행 접시를 발견했다라는 보도 자료를 우리가 내야 된다 하고 적게 한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세계의 특종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사실 그 아놀드가 최초로 UFO를 내가 봤습니다 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어서 비행물체가 떨어졌고 잔해를 발견했대. 이 특종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로스웰 지역신문 로스웰 데일리 레코드는 7월 8일자 일면에다가 UFO가 추락했다라는 기사를 내게 돼요. 이게 너무도 큰 사건이다 보니까 뭐 UFO가 추락해? 이게 바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뭐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서 미국의 유력 신문들도 다 막 이걸 다 수집해가지고 자기 신문에 실기 시작하죠. 왜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케네스 아놀드가 9대의 비행물체를 발견한 사건 이후에 비행 접시란 신조어도 생겼죠. 이게 완전 핫 이슈였던 거예요, 당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로스웰의 잔해 다 앞다투어 다뤘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신문이 출판되고 각지로 퍼져나간 지 몇 시간밖에 안 된 상황에서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스웰의 추락 물체에 대한 어떤 기사도 실지 말라고 압력을 주게 돼요. 하지만 이미 이 보도는 미 전역의 거대한 논란의 중심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뭐 미확인 비행 물체의 잔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실수예요. 이건 외계인 비행 접시가 아니라 기상 관측용 기구의 일부입니다. 그저 은박지와 종이 테이프 그리고 막대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건데 어떤 분들이 이게 외계인 거라고 착각하신 거예요. 정정합니다. 라고 이러한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게 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걸 발견한 윌리엄 브레즐 그리고 그의 딸, 그 다음에 그 전에 하루 전날 이걸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신 댄 월모트 부부, 게다가 이 윌리엄의 전화를 받고 간 보안관, 그리고 이걸 수거하러 간 마셀 소령까지 그 목격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기상관측 기구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목격자들은 사실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1947년 7월 3일 토목기사였던 바니 바네 씨가 측량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산산조각난 파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게 돼요. 그런데 그의 말에 따르면 이 파편 근처에 죽은 채 발견된 어떤 생명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격에 따르면 비행물체의 크기가 3.5m에서 4.5m,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외계 생명체는 약 10살 정도의 초등학생 키에 몸에 마치 근육을 쓸 일이 없다는 듯 미끈하게 생겼고 손과 발 그리고 머리만 유독 두드러지게 큰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아, 그리고 바네시가 그들 모두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도 설명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를 떠올리셨나요? 어쩌면 우리가 현재까지 외계인의 모습이라고 믿는 그 보편적인 외형과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미군과 미 정부는 난 몰라 부인하고 무시의 자세를 일관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더 많은 의혹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사건의 정정보도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한 장군의 집무실에서 비핵물체 잔해를 사진으로 담은 기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가 텍사스 지역신문 기자였는데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로스웰에서 수거된 이 잔해물들은 제8공군사령부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레미 장군의 집무실에 이게 모이게 되는데 장군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자들이 들어오게 됐고 이건가 보다 이게 그 잔해물인가 보다 하고 이게 물건을 이렇게 두고는 사진을 찍게 된 거죠. 사실 이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기자들은 이게 그 로스웰에서 발견된 어떤 외계인의 비핵물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레미 장군이 들어와서는 아니라고. 이거 그런 거 아니고 이건 기상관측 기구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진이 찍어질 때는 비핵물체였고 찍고 나서 바로 장군님이 와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로스웰 UFO 추락의 잔해물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대중에게 공개된 유일한 몇 개 안 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서 정정보도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사실 비행 접시에 대해 너무도 뜨거운 관심과 논란 때문에 이후의 로스웰 사건은 미국 역사 속의 하나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정말 그게 어떤 관측용, 기상 관측용 기구가 떨어진 거를 어떤 한 군인에 의해서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만큼 외계인의 비행 물체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흘린 건 굉장한 잘못일 수 있거든요. 그게 누구였냐? 바로 월터 하우스였죠. 그러면 그는 상당히 큰 처벌을 받았어야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해물이 수거되고 나서 정정 보도가 된 후에 그는 대위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승진이 예고되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을 굉장히 찜찜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그가 갑자기 승진을 했다는 건 분명 의심을 살 만했습니다. 어쨌든 로스웰의 미확인 물체 추락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8년 핵 물리학자 출신이자 UFO 연구가였던 스탠튼 프리드먼이 로스웰 사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 잔해물을 수거했던 마르셀 기억하시죠? 마르셀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사실 어떤 그 일반인이 아닌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이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이걸 직접 확인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는 사실 여태까지 이게 외계 비핵물체의 잔해라고 믿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기가 손으로 만졌던 이 물건이 정말 그 어디서든 볼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사진이 있잖아요. 기자가 찍은 사진. 거기에서도 마르셀이 앉아 있었는데요. 이 은박지 같이 얇은 금속 파편이 접히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았고 불에 타지도 않고 심지어 그을림도 생기지 않는 아주 특수한 재질이었다고 프리드먼 박사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웰 사건은 사실 처음에는 빵 터지고 나서 빨리빨리 덮여졌는데 이후에도 이상해서 자꾸 밝히고 보면 당시의 목격자들, 증언자들이 사실
실은 나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게 있다라고 하나씩 양파가 까지듯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런 의혹을 잠재우려고 했던 건지 모릅니다. 1994년이 되어서야 군 당국이 로스웰에서 발견된 물체요. 그거 사실 소련의 그 핵무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첨단 관측 장비를 갖춘 풍선을 띄운 겁니다. 라는 결론을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무려 47년이 지나고 나서 공식 보고서를 정정하게 된 겁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쉽사리 믿지 않게 됩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이젠 정말 모든 것이 잊혀질 즈음인 2005년 12월입니다. 로스웰 UFO 비행물체 추락사건 이래 58년 만에 당시에 언론 장교였던 월터 하우스 기억하시죠? 그가 이제 나이가 든 모습인데요. 그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유언장에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로스웰에서 본 것은 이란 겁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그때의 잔해는 외계에서 온 비행물체가 맞다라고 그가 유언장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망한 외계인의 사체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월터의 이야기는 사실 이 UFO 또 로스웰의 사건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술렁이게 했는데요. 그의 그 유언에 따르면 당시에 군 고위 관계자가 모인 회의에서 자신도 비행기의 잔해를 만져보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물질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적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외계인을 목격했다고 얘기하는데요. 키는 약 1.2m에 불균형적으로 큰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본 비행물체는 길이 3.7에서 4.6m 정도 달걀형 모양으로 그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접시 모양이라기보단 달걀형 모양.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창문이나 날개도 없었고 심지어 착륙장치도 없었다라는 내용을 남기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유언을 남기게 되면요. 그동안 정말 하지 못했던, 꾹 참아왔던, 그런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를 유언에 남기게 되거든요. 월터가 남긴 유언은 분명 그가 뜨내기로 그냥 UFO의 존재를 불러일으켜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분 UFO 저처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또 그런 그들의 단체가 있는데 정부에게 진실 규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죠. 도대체 어떤 게 사실일까요? 외계에서 온 생명, 비행 접시, 이게 그저 짜집기 된 어떤 SF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의 일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오랫동안 비밀로 하고 보관해오던 비밀 문서가 해제됐고 그 안에 연구와 실험 계획들이 단지 외계인을 숨기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자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여러 가지 가설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51구역으로 마무리를 짓자면 그곳은 어떤 군사기지보다 강력한 경비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웰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는 아직도 외계 생명체, 미확인 비행물체를 보았다는 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드넓은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우리 말고 또 있을 거라는 어떤 궁금증, 그리고 그 합리적인 의심이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51구역, 로스웰 사건, UFO, 외계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